오늘도 저희 진야사 사극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밤새 내리는 비는 대지를 적시지만 어떤 피는 비로도 씻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밤 도성에서 가장 청렴하다 칭송받던 청원진씨 가문은 정체 모를 자객들의 칼날 아래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감,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안채는 이미 놈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어서 뒷담을 넘으셔야 합니다. 아니, 나는 여기까지다. 무영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저놈들은 단순히 재물을 노리는 도적이 아니다. 거대한 어둠이 우리 가문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구나. 진대감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창고를 열어 가문의 재물과 전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영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홀로 남겨질 자식을 위한 마지막 미천이었습니다. 이걸 챙겨라. 그리고 내 딸 세화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거라. 세화야, 아버지를 보거라. 울지 마라. 울면 놈들에게 들키게 된다. 이제부터 무영 오라비가 내 아버지이고 집이다. 알겠느냐? 아버지, 싫어요. 같이 가요, 제발. 저 혼자 무서워요. 오라버니, 우리 아버지 좀 도와줘요. 무영아, 무엇을 하느냐? 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자 내가 평생 지켜내야 할 업이다. 이 아이를 누구보다 귀하게 키워다오. 정원 진씨의 핏줄을 절대 끊기게 하지 마라. 무영은 주군의 발치에 엎드려 바닥에 진흙을 쥐어뜯었습니다. 충직한 무사로서 주군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선택이었지만 옆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10살 세화의 작은 손이 그의 심장을 깨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기 씨의 그림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아기 씨만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대감의 은혜,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무영은 재물이 든 전대를 어깨에 메고 발버둥 치는 세화를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겉옷 안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객들이 곧 들이닥칠 정문을 피해 높은 담벼락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진대감의 마지막 포효와 자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우를 뚫고 산길을 달려 언덕 끝에 멈춰선 무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타는 저택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비 내리는 밤하늘을 붉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저기 있단 말이야. 우리 집이 타고 있잖아. 보지 마십시오, 아기 씨. 저 불길을 뼈에 새기시고 저 연기를 아버님의 마지막 숨결이라 여기십시오. 오늘 아기 씨와 저는 저 불길 속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꼭 다시 태어날 겁니다. 언젠가 저 불길보다 더 뜨거운 복수를 하기 위해. 차가운 빗줄기가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비인지 눈물인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원 진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들은 칠흑 같은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청원 진씨 가문의 불길이 꺼지기도 전 도성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기방 만양각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비와 땀에 흠뻑 젖은 사내와 그 품에 안겨 눈이 감겨있는 10살 배기 아이. 그것이 무영과 세화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영은 진대감이 목숨과 바꾼 비밀 창고의 재물을 기방 마당에 쏟아냈습니다. 황금과 보석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비명과 맞바꾼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를 지킬 성벽이 될 것입니다. 행수님, 이 기방을 제가 사겠습니다. 자네 미쳤나? 이 엄청난 재물을 어디서?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누구고? 묻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만양각의 주인은 저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행수님이 계속 이끄셔야 합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 미천한 하인으로 살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영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양각의 행수매양에게 가문의 복수를 마칠 때까지 세화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이가 기녀들의 웃음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양반과 규수로 키워내야 합니다. 아이의 손에 물 한 방울, 눈에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게. 저 재물이 다 떨어지면 제 심장이라도 팔아 채워 넣을 것이니 오직 이 아이의 안위만 생각하십시오. 매향은 과거 진대감에게 목숨을 빚질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서늘한 눈빛 뒤에 숨겨진 처절한 충심을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양각은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기방인 동시에 무영과 세화의 거대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무영은 두 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천벌사라는 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어린 세화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화는 무영의 바램대로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오라버니, 왜 밤마다 홀로 앉아 그 낡은 칼을 닦으며 우시는 건가요? 왜 몸의 상처는 매일 그렇게 생기시나요? 하지만 세화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무영이 가져다주는 화려한 놀이개와 책장 사이에서 가끔씩 묻어나오는 핏자국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그녀를 온실 속 화초로 키우려 할수록 세화는 그 온실의 벽이 아버지의 피와 무영의 살점으로 세워졌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행수님, 오라버니가 이번 달에도 금괴 3덩이를 가져왔다지요. 천벌사라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오라버니가 저 큰 재물들을 가져오시는 건가요? 그건 무영이가 미리 묻어둔 재물을 조금씩 꺼내오는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거짓말 마십시오. 제가 수년간 오라버니를 봐오면서 나날이 상처가 늘어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단순히 절의 일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저도 20살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라버니는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자들을 쫓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우리 가문의 멸문과 그 절이 무슨 상관이기에 오라버니는 매일 그곳을 찾는 것입니까? 이제 성인이 된 세화의 날카로운 추궁에 매향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영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천벌사의 천득이가 되어 어떤 수모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주인 지수선사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지수선사. 그자는 중에 탈을 썼을 뿐 부처의 이름을 빌어 지옥을 빚는 악기란다. 태주이씨 가문의 서자로 태어나 제 핏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천벌사 내부의 거대한 군락을 만들었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고기와 술을 던져주며 그들의 손의 염주 대신 나라를 칠 칼날을 쥐어주고 있지. 천벌사의 승병들이 산을 내려오는 날, 이 나라는 영모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게다. 10년 전 너희 가문이 하룻밤새 잿더미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장차 그들의 영모를 막아설 가장 고든 방패였던 내 아버님을 놈들이 미리 꺾어버린 것이지. 무영이는 그 피 묻은 증거와 역적들의 명단을 찾기 위해 제 이름 석자는커녕 사내의 기계마저 흙바닥에 던져버린 게다. 짐승들의 발치에서 천득이라 불리며 매일같이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수모를 그저 웃으며 견디고 있는 것이야. 그 말에 세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단 옷을 입고 시를 읊으며 안온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유일한 세계였던 무영은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어두운 음지의 걸음으로 썩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밤 천벌사에서 돌아온 무영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승병들에게 재미로 두들겨 맞은 듯 얼굴에는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화 앞에서 억지로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기씨, 여기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꿀떡을 사왔습니다요. 맛 좀 보십시오. 오라버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기씨,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천벌사 마당쇠 천득이 역할 말입니다. 오라버니가 아무리 밤마다 적들을 베어 넘겨도 그 사찰 안쪽 정각에는 발도 못 붙인다면서요. 지수선사의 침소 근처는 구경도 못 한다면서요. 아무튼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기씨는 관여치 마십시오. 아니요, 이미 매향 행수님께 다 들었습니다.
지수선사가 밤마다 마냥가게 기녀들을 부른다지요. 그자가 탐하는 건 눈부신 미색입니다. 오라버니가 10년을 기어 다녀도 못 간 그곳을 저는 단 하룻밤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 아기 씨를 기방에 숨기고도 기생명부에 올리지 않았는지 모르십니까? 아기 씨는 대감님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 목숨보다 귀한 분입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줍니까? 복수를 해줍니까? 오라버니가 밥으로 사는 건 괜찮고 제가 기녀로 위장하는 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수선사의 품 안에서 그 영모 명단을 훔쳐낼 사람은 저뿐입니다. 세화는 무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무영의 가슴이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믿으세요. 꺾인 꽃이 향기가 더 진한 법입니다. 그 짐승 같은 자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심장에 오라버니의 칼을 꽂아줄 기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이 온실 속에서 자라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무영은 대답 대신 서글픈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냥가게 화려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하인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밤. 창원 진씨 가문의 마지막 후예들이 선택한 복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성 외곽, 험준한 산세에 자리 잡은 천벌사. 겉으로는 자비로운 불법을 설파하는 성지 같았으나 그 안은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지수선사. 태주이 씨 가문의 서자이자 10년 전 청원 진씨 가문을 직접 도륙했던 살기인 그는 이제 승복 뒤에 발톱을 숨긴 채 영모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수선사는 중에 탈을 쓴 괴물이다. 그는 인근 고을에 나라의 불만을 품은 굶주린 백성들을 끌어모아 승병으로 위장하여 훈련시키고 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병이 양성되었고 조정의 실권자 절반이 태주이 씨 가문의 영모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영모 가담 명단과 거사일이 적힌 밀서만 확보한다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으나 그 문서는 오직 지수선사의 침소인 천상각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무영은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날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견뎌왔습니다. 승병들이 그를 향해 침을 뱉고 재미 삼아 몽둥이질을 할 때도 무영은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듭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적들의 목을 베며 얻어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냥각으로 돌아온 무영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세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라버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수선사가 매달 보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도성에 이름난 기녀들을 천상각으로 불러들인다는 것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아기 씨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짐승들의 소굴입니다. 매양 행수님을 통해 이미 진설이라는 가명으로 기생 명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성에 새로 나타난 어린 기생. 지수선사 같은 탐욕스러운 자라면 결코 놓치지 않을 미끼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자의 술잔을 채우며 침소에 숨겨진 밀실의 위치를 파악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기 씨를 그 악귀 같은 놈의 품에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이라도 그자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오라버니의 칼로는 지수선사 한 명을 죽일 뿐이지만 제 미색으로는 태주이 씨 가문 전체를 멸할 수 있습니다. 명부가 없으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는 어찌 되찾고 영모에 가담한 저 수많은 악인들을 어찌 처단하겠습니까? 그 대가가 아기 씨의 고결함이라면 저는 그런 복수 원하지 않습니다. 대감께서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오라버니, 보십시오. 저를 위해 스스로 망가뜨린 오라버니의 이 모습을요. 오라버니가 10년을 밥으로 사셨는데 제가 며칠 밤 기녀 노릇하는 게 무의 그리 대수입니까? 저는 꺾인 꽃이 되어 향기를 팔아서라도 그놈들의 심장에 독을 뿌릴 것입니다. 무영은 세화의 눈동자 속에 서린 서슬퍼런 복수심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주군의 딸을 향한 충성심인 동시에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인을 사지로 보내야만 하는 사나이의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저는 사찰 전체를 불태우고 아기 씨를 데려올 것입니다.
제 칼끝이 아기 씨를 향하는 모든 손가락을 자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진씨 가문의 세화는 죽었습니다. 마냥가게 꽃 진설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음 날 밤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천벌사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안에는 향긋한 독을 품은 세화가, 그리고 그 가마 곁에는 다시 어눌한 바보로 돌아간 무영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바보가 되어 바닥을 기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포식자의 침소로 들어가는 길. 피로 물든 복수의 향연이 이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벌사의 가장 높은 곳, 천상각은 지수선사의 왕국이었습니다. 사방에 배치된 사병과 철통 같은 경비는 지수선사에게 완벽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승려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진 채 세상의 모든 금기를 비웃으며 방탕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도성의 고지식한 선비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로다. 부처가 따로 있느냐? 내 말이 곧 법이요. 내 즐거움이 곧 극락인 것을. 지수선사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천상각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이는 그저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향기로운 분내와 함께 세화가 천상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선사는 그녀를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술잔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계가 아니라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순수한 탐욕이었습니다. 오호, 마냥각에 숨겨둔 보물이라더니 정녕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너를 위해 이 진귀한 술을 아껴두었느니라. 선사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사오나 이토록 대장부의 기계가 넘치시는 분인 줄은 몰랐사옵니다. 소첩, 오늘 밤 선사님의 기쁨이 되고자 먼 길을 달려왔사옵니다. 하하하, 말솜씨 또한 일품이로다. 그래, 오늘 밤은 거산이 대업이니 하는 머리 아픈 일들은 다 잊기로 하자꾸나. 오직 너와 나, 이 술과 가무뿐이다. 그때 상을 나르는 하인들 틈에 섞여 무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보 천득의 모습으로 해벌쭉 웃으며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선사는 무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영은 마당의 돌멩이나 기둥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으리, 술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요. 이놈아,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할 놈이 어디서 주절되느냐. 바닥에 떨어진 안주나 집어먹고 나가 있거라. 무영은 지수선사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영의 눈은 바보처럼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지수선사의 머리맡에 놓인 벽장과 방 안의 구조를 치밀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세화는 지수선사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선사는 자신의 왕국에서 마음을 완전히 놓은 채 세화가 권하는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선사님처럼 대단하신 분을 모시게 되어 소첩,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한 잔 더 드시겠사옵니까? 내가 주는 술인데 독이라 해도 마셔야지. 하하하하. 지수선사는 세화의 품에 기대어 취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여인이 10년 전 자신이 멸문시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그녀의 품 안에는 자신의 목을 노리는 썰펄한 복수심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수선사의 방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세화의 미색과 감언이설에 완전히 취한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오만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너는 도성의 대신들이 왜 이 땡중에게 머리를 조아리는지 아느냐? 저기 저 벽장 너머 부처도 모르는 나만의 보물함이 있기 때문이지. 그 안에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뀔 운명이 담겨 있느니라. 보물함이라니요. 소첩처럼 비천한 기녀는 평생 구경도 못할 금괴라도 들어있는 것이옵니까? 금괴?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다. 저 함이 열리는 날
이 땅의 모든 산천 초목이 내 이름 앞에 떨게 될 것이야. 오직 나만이 열 수 있는 저 목함. 그것이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라. 세화와 문 밖에서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무영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직감했습니다. 지수선사가 가리킨 저 목함 속에 그토록 찾던 영모의 증거가 있음을. 목표를 확인한 무영의 가슴 속에는 10년을 참아온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지수선사의 오만하고 추잡한 손길이 세화의 몸에 닿을 때마다 무영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지수선사가 빈 술병을 내던졌습니다. 천드가 이 멍청한 놈아, 술이 떨어졌지 않느냐? 당장 가서 제일 독한 놈으로 가져오너라. 무영은 어눌한 걸음으로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수선사가 잔을 내미는 순간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술병을 지수선사의 가슴팍에 통째로 쏟아버렸습니다. 이 미친 놈이 감히 내 옷에 술을 쏟아? 이게 어떤 비단인데? 헤헤, 죄송합니다. 나으리. 술병이 너무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지 뭡니까? 지수선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무영의 어깨와 등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웃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오늘 너를 죽여 부처님 앞에 제물로 바쳐주마. 둔탁한 타격음이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무영은 바닥을 뒹굴며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찢어진 상처에서 붉은 피가 튀어 세화의 비단 치마에 묻었습니다. 세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런 짓을? 매질을 당하는 와중에도 무영은 고개를 살짝 들어 세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기씨. 저자의 손길을 멈출 수 있다면 전 10,000번이라도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에이, 기분 다 잡쳤다. 술맛이 싹 달아났구나. 여봐라, 이 바보놈을 광에 쳐놓고 저 기녀도 당장 내보내라. 세화는 승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무영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로 무영이 흘린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화는 품속에 감춘 복수의 칼날을 더욱 굳게 쥐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이런 식으로 10년을 살아오셨단 말이냐? 지수선사, 내 반드시 내 놈의 목을 베어 우리 가문과 오라버니의 복수를 할 것이다. 처절한 정막이 감도는 천벌사의 밤. 두 사람의 복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